유럽의 하늘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없는 하늘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은 미국산 전투기 도입을 통해 방어선을 보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계약은 체결됐지만 기체는 도착하지 않았고 약속은 있었지만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 결과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전력 공백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외신들이 반복적으로 지목하는 대표 사례가 루마니아입니다. 흑해를 사이에 둔 전략 요충지이자 나토 동부 방어선의 핵심 국가인 루마니아는 현재 공군 전력 측면에서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주요 통신사들은 최근 루마니아를 두고 동유럽에서 가장 취약한 항공 전력 구조를 가진 국가라고 동시에 평가했습니다.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전시 대응 시나리오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루마니아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다림의 문제였습니다. 루마니아는 미국의 F-16 도입 계획에 사실상 모든 기대를 걸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퇴역한 F-16을 도입하고 여기에 네덜란드가 제공한 기체를 더해 2개 비행대를 완편한다는 청사진이 문서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기체는 인도되지 않았고 인도되더라도 즉시 전투기로 활용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전투기는 기체가 도착했다고 곧바로 전력이 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조와 통합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루마니아 앞에 놓였습니다. 레이더와 항전 장비 교체 무장 소프트웨어 통합 데이터 링크 연결까지 모든 과정이 미국 방산체계에 묶여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선순위는 루마니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마니아는 기체를 기다리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상황에 놓였고 하늘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외신들이 꺼내든 비교 대상이 바로 폴란드입니다. 같은 동유럽 국가이며 같은 나토 회원국이고 같은 러시아의 압박을 받는 국가이지만 선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고급 전력으로 F-16과 F-35를 유지하면서도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바로 한국산 FA-50의 도입이었습니다. 처음 FA-50을 선택했을 때만 해도 임시 방편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고 훈련기가 아니라 즉시 대응 전력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성능 비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전투기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도착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현재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루마니아는 여전히 도착하지 않은 전투기를 기다리고 있고 폴란드는 이미 하늘에 전력을 올려 억제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던지는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끝에서 한 국가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띄우고 실전 전력으로 증명해온 국가라는 평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문제가 단순한 전투기 수입 이슈를 넘어 유럽 안보 구조의 균열로 인식되는 순간 한국은 대안이 아니라 해법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기체의 비교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공군과 움직이는 공군의 차이이며 전시생존과 직결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루마니아의 이름이 유럽 언론의 헤드라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공군 전력 공백의 핵심은 단순히 기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 자체가 전시 환경과 전혀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루마니아가 선택한 중고 F-16 도입 계획은 문서상으로는 비용 효율적이고 빠른 전력 회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동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F-16은 기체를 인수하는 순간 바로 전투기로 변신하는 장비가 아닙니다. 레이더 개량 항전 장비 교체, 임무 컴퓨터 업데이트, 데이터 링크 통합 무장 소프트웨어 인증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실질적인 전력이 됩니다. 이 전 과정을 쥐고 있는 주체는 미국 방산업체들과 미국 정부 승인 체계입니다. 즉, 루마니아의 전투기 전력 회복 속도는 자국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구조에 묶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방산 생산 라인은 전시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군 자체 전력 보강이었고 동유럽 국가들의 중고전투기 개조 사업은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외신들이 인용한 내부 보고서에는 납기 일정 자체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전투기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조차 확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계획은 여기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일정 시점에 2개 비행대가 완편되어야 했지만 실제로 인도된 기체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숫자가 적다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전 투입 가능 여부였습니다. 정비와 개조가 완료되지 않은 기체는 명목상 보유 전력일 뿐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없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계산에 넣을 수 없는 전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지점에서 가동률이라는 현실적인 지표가 등장합니다. 유럽 공군이 운용 중인 중고 F-16 계열의 평균 가동률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보유 대수와 실질 전력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루마니아가 명목상 수십 대의 전투기를 확보하더라도 전시 초기에 동시에 출격할 수 있는 기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 환경은 이 취약성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흑해를 통해 전략적으로 노출된 국가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의 주요 기지에서 루마니아 연안까지의 거리는 항공작전 기준으로 매우 짧습니다. 여기에 몰도바 인근의 불안정한 지역과 러시아 잔존 병력 문제까지 겹치며 위기 시 대응 시간은 극도로 압축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군 전력의 공백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리스크로 직결됩니다. 외신 분석이 더욱 냉혹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간 내 공중 전력 밀도를 보강하지 못할 경우 나토 동부 방어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루마니아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방위 체계의 약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기다리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이 시점에서 루마니아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계속해서 F-16 인도를 기다리며 공백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해법을 통해 즉각적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동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의 선택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기다림이 아니라 대비였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전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완벽한 전투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늘이 비어있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고급 전력과 즉시 전력을 분리하는 이중 구조를 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F-35를 중심으로 한 최상위 전력을 구축하되 단기적으로는 당장 출격 가능한 전투기를 확보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전투기가 바로 FA-50이었습니다.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전투 임무 수행을 전제로 개발된 경공격기이자 경전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능의 절대치가 아니라 준비 시간입니다.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이유는 빠른 생산 속도와 즉각적인 실전 배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짧은 기간 안에 기체가 인도되었고 별도의 장기 개조 과정 없이 바로 전력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외신들이 주목한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구매했다는 평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FA-50을 훈련용 보조 전력이 아니라 즉각 대응 전력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실제 작전 시나리오에 FA-50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인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숫자로 더욱 명확해집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FA-50 전력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에서 동시에 출격 가능한 기체 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전투기의 가치는 경납고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하늘에 띄울 수 있는 숫자로 결정됩니다. 폴란드는 이 단순한 원칙을 전략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반면 루마니아의 상황은 더욱 대비됩니다. 루마니아가 보유한 기존 전투기 전력은 명목상 수치와 실제 운용 가능 전력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동률을 고려하면 전시 초기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 수는 상징적인 수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FA-50과 같은 즉시 전력의 도입 여부는 전력 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FA-50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이라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폴란드 역시 FA-50을 최종 목표 전력으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FA-50은 공백을 메우는 전력이며 시간을 벌어주는 전력입니다. 고급 전투기가 도입되기 전까지 하늘을 지키는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국가 안보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 구조는 루마니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됩니다. 만약 루마니아가 FA-50과 같은 즉시 전력을 도입한다면 전시 초반 최소한의 공중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어구역을 분산하고 교대 출격을 가능하게 하며 나토 연합 작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는 공군에서 움직이는 공군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는 셈입니다. 외신들이 루마니아 문제를 다루며 한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띄우며 실제 운용에서 성과를 증명한 사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경험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루마니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교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공중전력의 실질적 억제력은 성능표가 아니라 전력 밀도로 결정됩니다. 전력 밀도란 일정 시간 동안 특정 공역에 실제로 투입할 수 있는 전투기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지표가 낮으면 아무리 최신 기체를 보유해도 방어선은 쉽게 뚫립니다. 루마니아의 현재 상황을 이 기준으로 환산하면 문제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명목상 보유 전투기 수가 아니라 실제 임무 투입이 가능한 기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중고 F-16 계열의 평균 가동률을 적용하면 전시 초기에 즉각 출격 가능한 전투기 수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공역 방어와 요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이 숫자는 억제력이라기보다 상징적 존재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상대 전력의 규모가 더해지면 압박은 배가 됩니다. 러시아는 흑해 방면에 전술기 공격기 무인기 전력을 순환 배치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적 비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양적 압박이 성립하는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중 전력의 핵심은 단 한 번의 완벽한 출격이 아니라 지속적인 출격 능력입니다. 이 지점에서 FA-50의 특성이 다시 부각됩니다. FA-50의 장점은 단순히 기체 가격이 낮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높은 가동률과 빠른 재출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동률이 높다는 것은 같은 수의 기체로 더 많은 출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시 상황에서는 이 차이가 곧 공역 통제 시간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비용 구조를 보면 격차는 더 분명해집니다. F-16의 시간당 운용 비용은 유럽 기준으로 높은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연료 소모 정비 인력 유지, 예비 부품 확보,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이 모두 누적됩니다. 이 비용 구조에서는 상시 출격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전투기가 비싸서가 아니라 띄우는 시간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반면 FA-50은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당 운용 비용을 유지합니다. 이는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비행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중 초계 요격, 임무 대응 출격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저가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이 결합된 현대전장에서 값비싼 전투기를 상시대기시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력 밀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가정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일정 수의 FA-50을 도입할 경우 상시 출격 가능한 전투기 수는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기존 F-16 전력을 합산하면 루마니아는 전시 초반 최소한의 공중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작전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방어구역을 분산할 수 있고 교대 출격이 가능해지며 장기작전을 위한 여유가 생깁니다. 외신들이 이 변화를 기다리는 공군에서 움직이는 공군으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의 성능 경쟁이 아니라 운용 구조의 경쟁에서 승부가 갈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전환의 중심에 한국산 전력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루마니아가 마주한 선택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완성형 전력을 기다리며 공백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즉각 운용 가능한 전력을 통해 시간을 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숫자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무게중심은 공중전력에서 지상화력으로 옮겨갑니다. 전쟁은 하늘에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중에서 억제력을 형성하는 동안 지상에서는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화력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한국산 무기가 국제 무대의 중심에 등장합니다. 바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최근 방산업계를 뒤흔든 소식은 천무 유도 로켓 대규모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물량은 무려 7,500발에 달했습니다. 이름은 로켓이지만 이 무기는 사실상 미사일에 가까운 정밀 유도 무기입니다. 발사 시스템을 제외하고 탄약과 유도 로켓만 대량으로 주문했다는 사실은 이미 해당 국가가 천무 발사 체계를 운용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시험 구매가 아니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재구매라는 신호입니다. 이 계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물량 때문이 아닙니다. 실전 검증이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훈련장에서의 성능은 참고자료일 뿐 전장에서의 성과가 무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천무는 실제 분쟁 지역에서 사용되었고 그 결과가 다시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천무의 핵심은 정밀도입니다. 천무 유도 로켓은 GPS와 관성항법을 결합한 유도 방식을 사용합니다. 발사 이후에도 로켓 스스로 위치를 보정하며 목표 좌표로 접근합니다. 이 방식은 다연장 로켓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넓은 지역을 무차별 타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특정 목표를 정밀하게 제거하는 무기로 진화한 것입니다. 정밀도가 높은 다연장 로켓은 전장의 구조를 바꿉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하나의 목표를 확실히 파괴하기 위해 다수의 로켓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보급 부담은 작전 속도를 갉아먹었습니다. 발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사 지점이 노출될 위험도 커졌습니다. 이는 곧 승무원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첨우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합니다. 정밀 유도 로켓은 적은 수량으로도 목표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탄약 소모를 줄이고 재보급 부담을 낮추며 발사 후 신속한 이탈을 가능하게 합니다. 발사 차량이 한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생존성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전장에서 살아남는 무기는 결국 다시 발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천무의 운용 유연성입니다. 하나의 발사 시스템으로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전술적 선택지를 크게 늘려줍니다. 정밀 타격이 필요한 상황과 광범위한 억제가 필요한 상황을 같은 체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빠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특성은 공중 전력과 결합될 때 더욱 위력을 발휘합니다. FA-50과 같은 즉시 출격 가능한 전투기가 공중에서 탐지와 견제를 수행하고 천무가 지상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구조는 단기간에 전장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는 고가의 플랫폼 몇 대로 전장을 버티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중동과 유럽에서 천무가 동시에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정밀도 빠른 재장전 다양한 임무 대응 능력은 단순한 스펙을 넘어 전쟁 방식 자체를 바꾸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개발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실제로 쓰며 결과로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성능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전력을 회복하고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공중에서는 FA-50 지상에서는 천무라는 조합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라 전쟁에 대응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모든 흐름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전쟁은 계획대로 오지 않고 무기는 약속된 일정에 맞춰 도착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각국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루마니아가 직면한 위기는 특정 기종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 회복 속도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강한 전투기를 보유하느냐보다 언제 하늘에 띄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루마니아의 사례는 유럽 전체에 경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전투기에 대한 의존 구조는 평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인도 일정은 전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 사이 공백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공백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측정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방식이 다시 주목받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완벽한 무기를 천천히 만드는 전략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실제로 운용하며 필요하면 즉시 개량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평시에는 과소평가되었지만 전시 환경이 현실이 되자 강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전력은 서류가 아니라 활주로와 발사대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FA-50과 천무의 조합은 이 전략의 상징적인 결과물입니다. 공중에서는 즉각 출격이 가능하고 지상에서는 정밀 타격이 가능한 구조가 짧은 시간 안에 형성됩니다. 이는 고가의 소수 전력을 중심으로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다수의 출력과 지속성을 기반으로 한 억제력입니다. 상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단기간에 무력화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유럽 언론들이 루마니아를 분석하며 반복해서 한국을 언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들수록 해법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기다림을 감수할 여유가 없는 국가에게 즉시 운용 가능한 전력은 대안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됩니다. 루마니아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한국은 후보가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이 변화는 루마니아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유럽 나토 국가들 전반에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이 내일 시작된다면 지금 하늘에 몇 대의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즉답할 수 없는 국가는 전략을 다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작성의 방향은 이미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유럽에서 갖는 의미는 더 이상 신흥 공급국이 아닙니다. 전시 기준으로 검증된 선택지라는 평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납기 실전, 운용 경험, 지속적인 개량 능력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전쟁의 첫날에 드러나고 그날의 선택은 이후의 모든 전개를 좌우합니다. 루마니아의 하늘이 언제 다시 채워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기다리는 전략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이는 국가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도래했고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호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럽이 보내는 신호